자, 그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일단 합성함수는 자 일단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라고 쌤이 써놨는데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들어주면은 자 f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보자. 자 1, 2, 3이라는 걸 정역으로 갖고 4, 5, 6이 지금 공역이자 치역이 된 상태야. 그랬을 때 g 함수는 4, 5, 6을 정의로 갖고 그 다음에 1, 3, 5를 지금 정역이자 아니 다시 공역이자 치역으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얘 둘을 합성시킨다라는 거는 이렇게 일단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합성한다라는 거의 기호거든, 동그라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야.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면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F 합성 G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이 X에다 쌤이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을 넣게 되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였잖아 지금. 그 F1이 몇이니? F1이 5가 되지. 그럼 5가 다시 얘가 5가 돼서 G5가 되고 G5는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얘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정의역에 대해서 쌤이 전부 다 확인을 해주면 자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거 쌤이 읽는 방법 알려주면 얘가 지금 2를 대입했을 때 F랑 G랑 비교하면 2에서 F가 더 붙어 있잖아. 더 붙어 있는 거에 먼저 들어간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2를 F에 먼저 집어넣고 그 계산되어 나온 값 2는 몇 나오냐면 여기서 6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지금. 2 넣었을 때 6이 나오는데 그 6이 다시 정의역이 되어서 G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엔 G 아까 얘가 6이었지? 그러면은 다시 얘가 G6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4, 5, 6이라고 했던 이 치역들 있잖아. 얘는 F 입장에서는 치역이었지만 이 4, 5, 6이 다시 두 번째 들어간 함수인 G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놔봐. 자, 다시 쌤 여기다 1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얘는 처음 들어가는 건 정의역인 거고 1이 대입되어서 계산되어 나온 게 이 5지. 그럼 5라는 값은 F 입장에서는 치역이고 이게 다시 G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간 단계는 처음 들어간 함수 입장에선 치역이자 두 번째 들어간 함수 입장에선 정의역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한 개의 값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3을 먼저 가까이 있는 F에 먼저 넣으라는 거지. 그럼 처음 들어가는 3이 4fx로 들어가면 4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이 4는 F 입장에선 다시 얘기하면 치역, G 입장에선 정역이 되어 내가 다시 들어가면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쌤 그냥 합쳐가지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중간 딸이었던 얘를 빼버리고 x에서 얘가 최종적으로 z로 대응되어 갈 건데 자 1, 2, 3 됐을 때 1 넣었더니 5가 돼서 5가 3이 되었지. 그래서 1 넣었더니 3 나왔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 순서를 이렇게 써놓을게. 1 넣었더니 3이 됐고 2 넣었더니 2가 6이 나왔고 6이 다시 5가 되어서 2는 5한테 간다. 3 넣었더니 4가 되고 4가 1한테 가서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는 지금 f 합성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합성 함수를 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거야. 그러면 y는 지금 결론적으로 사라지고 x에서 최종적인 z로 대응되는 함수가 합성 함수다. 여기 전부 써 있는 거야. f는 자, x에서 y로 대응, g는 y에서 z로 될 때 요 합성 함수 자체는 결론적으로 x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여기 2번에 별표 좀 쳐주고 자, 암기 좀 하자. 자, 뭐냐면 합성이 그러면 모든 그냥 함수 두 개를 가져왔을 때 두 함수는 무조건 다 합성되냐라 했을 때 아니거든. 그래서 합성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언제 합성시킬 수가 있냐라고 하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될 때 이때는 합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쌤이 설명을 해주면 자 이렇게 두 함수가 있었다라고 쳐보자. 이때
결론적인 건 F 합성 G는 정의가 되어지질 않아. 이유를 쌤이 설명하면, 자, 1을 먼저 넣었다고 쳐보자. 1을 넣으면 가까이 있는 F를 먼저 들어가서 중간 딸인 5가 나왔지. 5가 다시 G로 들어가면 8이 돼서 얘는 결론적으로 8이 다가 돼. 근데 2를 넣으면은 다시 6이 나왔고 F6 다시 G6이 되는 거지. G6은 10이 돼서 얘도 10으로 계산이 되어 나온다만 최종적인 셈 마지막 3을 대입했을 때는 F3이 4지. 근데 F3이 4인데 G4가 돼야 되는데 G4 4 자체가 여기에 지금 있니 없니? 없기 때문에 얘는 값이 없다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대입이 되었을 때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대응되어야 한다 했잖아. 화살표를 하나한테 무조건 써야 된다 했었지. 근데 얘는 지금 3을 넣었더니 얘가 4가 됐지만 얘가 값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3을 넣었는데 얘가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합성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나를 확인해 봤더니 F에 지금 치역이었던 4가 G의 정의역 요 안에 4가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3을 넣었을 때 4가 나왔고 4가 지금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합성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F의 치역이 F의 치역 Y값들, 대응된 Y값들이 전부 다 G의 X값들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해. 방금처럼 4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합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될 때 이때서야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일단 외워두고 있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밑에 문제 몇 개를 보면은 18번. 자, 이런 거 문제는 되게 쉬운데 마이너스 1을 먼저 어디다 집어넣어야겠어? 마이너스 1을 G한테 먼저 넣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지. 그걸 다시 F로 집어넣는다. F의 X 안에 넣는 거지. 그럼 얘를 여기다 X자리에 대입할 땐 괄호 씌워서 대입을 했고 얘가 7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A 값이 나오겠지. A를 구하게 된 순간 GX가 밝혀졌고 그럼 G-2는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19번 풀기 전에 이 위에다가 잠깐 필기 좀 하나만 더 하면 자, 이렇게 두 함수가 준비되어 있을 때 자, F랑 셈이 G를 합성을 시켜볼게. 자, 이거는 CF하고 필기를 해놔 책에다가. 그렇게 되면 G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GX의 이 X, 이 괄호 안에 있는 X 자리에 뭐가 대입되어 있냐면 FX가 대입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X, 요 자리에다 FX를 통째로 이따 갖다 넣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식이 2배가 되고 fx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fx는 원래 얘지. 얘를 다시 갖다 대면은 이렇게 돼서 자, 요렇게 이 합성함수에 대한 식 자체를 우리가 얘도 식이 주어지고 얘도 식이 주어졌을 때 식 자체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놓고 자, 한번 선생님 거꾸로도 합성을 해볼게. 이번에는 g 합성 f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럼 얘는 f의 괄호 안에 g가 들어갔어. 여기 안에 g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g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gx가 지금 요 놈이지.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 요렇게 식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다시 합성되어 있는 함수에 이 함수 식 자체들이 아예 주어지게 되면은 이 합성함수의 식 또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순서를 쌤이 바꿔서 합성해 봤더니 식 자체가 같게 나왔어, 다르게 나왔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합성을 할 때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두 함수식은 같지가 않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야. 물론 일반적인 거라는 거는 얘 둘이 같게 될 때도 있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필기를 해놓고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보면 자, 문제 요런 건 되게 쉽다. A를 먼저 F로 넣지. 그러면 베타 되겠고 베타가 G로 들어가면 1 나왔지. 그럼 이건 1이야. 그 다음 다시 B를 F로 넣으면 알파고 알파가 들어가면 G로 3이지. 그러면 얘는 뭐 얘 둘이 더해서 답이 4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개념 6으로 가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개념 6은 자, 세함수에 대하여 얘가 지금 일단 1번 합성함수의 청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아까 쌤이 얘기한 거지.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순서 바꾸는 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바꿔서 합성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얘들이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는 아까 쌤이 들어줬던 예시인 요것만 그냥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지금 순서를 바꿔서 합성했더니 식 자체가 다르게 나왔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성립할 때도 있다라고 써 있는데, 성립할 때는 쌤이 언젠지 예시를 적어줄 테니 너희도 책에다 전부 적어놔. 예를 들어서 fx가 뭐 x제곱이고 gx가 x세제곱이었다라고 쳐보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자, f의 괄호 안에 지금 gx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세제곱의 제곱이 돼서 얘는 6승이 되지, x에. 그리고 g 합성 f를 보더라도 얘는 이번엔 g의 x 안에 이 x제곱을 넣는 거기 때문에 제곱의 세제곱이 돼서 얘 또한 6승이 되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얘 둘이 같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짜리 합성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얘가 3개 합성도 여기다 필기를 해주면 뭐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필기를 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얘들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쌤이 예를 들어 뭐 hx가 x 플러스 1이고 g가 2x고 그다음에 fx가 x제곱이었다라고 쳐볼게. 그럼 얘는 그냥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일 뿐이야. g 안에 h인데 h가 x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gx, 항상 괄호 가장 안쪽부터 푸니까 h 대신에 쌤이 얘를 적은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됐고, g의 x 자리에 x 플러스 1, 여기다 x 플러스 1 대입하면 2x 플러스 2가 되지. 그리고 이게 다시 f로 들어가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곱돼서 이렇게 된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건데, 이때 여기 성질에 뭐가 있냐, 이 괄호의 위치를 쌤이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괄호를 없애거나 괄호를 우리가 만드는 거를 결합법칙이라 얘기한다 했잖아. 자, 합성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자. 그러니까 이 괄호를 왼쪽으로 옮겨서 얘둘을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f를 합성하든, 얘둘을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h에다 합성하든 똑같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 있잖아. 쌤이 ix라는 건 항등함수라 얘기한다 했는데, 항등함수는 합성시키나 마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서 쉽게 말해서 1을 곱하는 거는 똑같잖아. 1을 곱하나 마나 숫자가 그대로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합성에서는 항등함수를 합성시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원래 f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자, 이유는 뭐냐면, 항등함수 자체가 뭐냐면, 쌤이 만약에 f 합성 i를 했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항등함수는 쌤이 뭐라 했었어? y는 x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ix 자체가 그냥 x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f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합성시 순서 주의라고 써놨는데 얘는 무슨 말이냐? 쌤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함수 관계에서 여기에 양변에다가 쌤이 px를 합성한다라고 쳐봐.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만약에 왼쪽 편에다 합성을 했어. 그러면 p, f, g 이 순서가 되겠지. 근데 왼쪽에다 있으면 똑같이 왼쪽에다 이렇게 합성하라는 게 순서 조심하라는 얘기야. 쌤이 얘는 p를 왼쪽에다 해놓고서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얘는 합성시켜 놓으면 얘는 같지가 않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다 할 거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똑같이 순서를 맞추란 얘기고. 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됐니?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합성함수의 활용인데, 자, 여기에 다시 책에다 필기 좀 해놓자. 자, 이거 좀 적어놔. 우리 나중에 수학 2까지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자, f 보통 우리가 함수는 fx잖아. 근데 여기 x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x나 아니면은 뭐 x 플러스 1 아니면 뭐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있을 때, 지금 문자 한 개, 딱 x 하나만 덜렁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아닌 어떤 식들이잖아. 마이너스 x, 뭐 x 플러스 1 이런 식들이 들어가 있을 땐 전부 다 합성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fx와 gx를 셈이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f랑 g를 합성한 거라고 봐도 되겠지. g가 다시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합성함수 꼴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f 괄호 안에 x만 있는 게 아니라 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합성되어 있는 함수인 거지. 근데 얘 말고 내가 얘를 갖다가 원래 함수인 그냥 합성되기 전인 fx를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을 여기 써놓은 건데 별표 쳐놓고, 결론적인 거는 치환한다야. 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치환한다. 별표 좀 쳐놓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지금 여기 주어져 있었던 게 f 2분의 x 플러스 1이 3x 플러스 4지. 그랬을 때 얘를 t로 치환한다라고 쳐봐. 그럼 x는 뭐가 되냐? 2분의 x 플러스 1이 t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은 2t지. 1을 넘기면은 x는 2t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얘는 얘가 t가 되기 때문에 f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2t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을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곱해주겠지. 그래서 ft가 6t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바뀌었고, t라는 건 결론적으로 그냥 문자기 때문에 얘를 그냥 x로 바꿔서 fx는 6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fx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자, 근데 여기 자,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멈춰놓고서는 복습 좀 해놓고서는 다시 이어 들어봐. f 안에 문자 한 개가 아닌 어떤 식이 들어있을 때 fx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치환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준다. 자, 그리고 했던 방법 이거 좀 잘 익혀두고 있자. 자, 그 다음 내용인데 합성함수의 추정이라 써있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게 f 동그라미가 되게 여러 개 이어져 있잖아. 이거는 합성을 여러 번 하겠다는 거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을 찾아주면 돼. 이게 뭔 소리인지는 쌤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뭐 합성을 10번을 했는데 얘가 어떤 값이 되는 걸 찾는다. 그때는 얘가 10번을 직접 우리가 다 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주기성이 발견이 될 건데 이걸 우리가 보통 발견적 추론이라 해. 발견적 추론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 값들에 대한 주기성 아니면 뭐 규칙성을 발견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4번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그럼 쌤이 요거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 문제를 풀어주고서 올게. 자, 얘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26번 같은 게 있지. 자, f가 x-1일 때 자, 10번 합성한 거에 a를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지금 5가 됐대. 그랬을 때 a 값이 뭐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처음에 얘가 9번 쭉 10개가 있을 때 첫 번째 거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가 9개가 남게 되지. 그러면은 얘가 a가 처음에 f로 들어갔을 때 a-1로 나올 거 아니야. 자, 됐지? 그럼 그게 다시 f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걔는 다시 한번 a-1에서 또 1을 빼주게 돼서 a-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a-2가 되지. 그럼 여기서 일단 벌써 규칙이 발견된 게 a를 쌤이 f에다 한 번 넣었더니 a 빼기 1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합성된 거 다시 f에다 한 번 집어넣었더니 이번 a 빼기 2가 됐지. 그럼 다시 a 빼기 2가 여기 계산돼서 a 빼기 2를 다시 f로 내면은 a 빼기 2가 여기 대입되어서 다시 a-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 넣었더니 1, 두 번 넣었더니 2, 그럼 세 번 넣었더니 a 빼기 3이었잖아. 그럼 10번 넣게 되면은 얘는 a 빼기 10이 되고 그게 5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a는 15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보면은 자,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10분의 1을 20번 얘가 지금 20번 합성하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단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얘는 그냥 여기 20이라 써 있는 거는 20번 합성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해 보자. 그럼 처음에 한번 집어넣었을 때는 10분의 1을 내면은 동분하면 계산하면 10분의 11이 되고 11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한 번에 합성했더니 이제 그냥 한 번만 넣은 거지. f에다 한 번 대입을 했더니 11분의 1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한번 우리가 f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얘가 지금 계산되어 나온 게 11분의 1이고 그걸 다시 넣겠다는 거지. 그러면 11분의 12가 되고 다시 번분수 하면 얘가 1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미 또 규칙성이 발견이 되었지. 두 번 합성했더니 12분의 1이야. 그럼 세 번 합성하면은 뭐가 될 것 같니? 얘는 13분의 1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마지막 검토 차원에서 한 번만 넣어보면 이 12분의 1, 여기까지 두 번까지 계산한 게 12분의 1이지. 그걸 다시 f에다 대면은 1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랬을 때 그럼 20번 합성하라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3번 했더니 분모가 13이야. 그럼 4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 14겠지. 즉 10에다가 이
합성한 횟수를 더한 거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20번이면은 10에다가 20을 더한 것 분의 1, 즉 30분의 1이 답이 되겠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인데, 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 함수값 구하기. 자, 여기 차근차근 대입하면서 최종적인 값을 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 미주점 별표 좀 쳐놓을래? y는 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y축 위의 값들을 먼저 써놓고 함수값들을 구한다. 그래서 얘도 먼저 문제를 보고 올게. 지금 여기 28, 29, 32 지금 그래프 그려져 있는 방금 쌤이 설명한 유형인데, 일단 y는 x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지? y는 x가 있을 때 여기가 a를 대입하면은 여기 a, a이고, b 넣었을 때 b, c 넣었을 때 c, d 넣었을 때 쭉 따라가면 d, t 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적혀 있는 게 뭐 x축에 적혀 있든 y축에 적혀 있든 간에 y는 x가 그려져 있으면 얘들을 x축에 있으면 y축으로 다 옮겨 놓으란 얘기야.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차근차근히 확인만 해주면 되거든. 자, 얘를 보게 되면, 자, x의 뭔가를 우리가 대입을 했어. 그래서 걔를 모르기 때문에 쌤이 얘를 뭐 별표라고 했다고 쳐볼게. 그랬더니 그 값이 c가 되는 그 별을 찾아라 이거잖아. 그러면은 얘 자체를 통째로 하트라고 봐봐. 됐지? 그럼 f에다가 어떤 하트를 대입할 때 c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거꾸로 이게 fx에게 둥근 거잖아. 그때 이 c가 y 값이 돼야 되고, 얘는 b를 넣었을 때, 자, b를 대입하면 거꾸로 타고 올라갔을 때 얘가 c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즉 하트가 여기서 b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원래 지금 하트인데 걔가 얘잖아. f별이 b가 되는 거. 그럼 다시 거꾸로 이 fx에서 뭘 대입했을 때 b가 되는지를 보려면 b에서부터 거꾸로 타고 내려와. 그럼 a를 대입을 한 게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별이 a구나, 이렇게 문제를 맞추라는 거야. 자, 그 다음 29번도 보면 얘도 y는 x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쌤이 옮겨 놓으면 여기 a, a지, b, b, c, c, d, d까지만 이렇게 그려놓자. 그 상태로, 자, c를 먼저 f로 넣는 거지. c를 f가 얘야. c가 f로 들어가면 얘가 b가 나온다. 이게 통째로 b가 되고, 그 다음에 g, b가 뭐냐, b를 다시 g한테 넣으면은 얘가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2, 4, 6, 8이 y축에 적혀 있으면 y는 x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일로 다 내려놔줘. 여기가 그럼 2, 2, 4, 4, 6, 8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4를 먼저 g에다 넣는다. 4를 gx가 지금 얘지. 여기다 넣게 되면 2가 되고, 2를 다시 f로 넣는 거지. 2를 다시 f로 넣게 되면 4가 된다. 그럼 얘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2가 다시 f로 들어가. 처음에 2가 f로 들어가면 얘가 4가 되지. 그 다음에 G4는 뭐냐? 그러면은 얘가 GX이기 때문에 G4는 얘가 되죠. 그래서 2가 돼서 얘 둘을 더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지. 자, 이제 남은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줄게. 자, 일단 너네들이 멈춰놓고서는 다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해봐. 자, 얘가 지금 원래 보통의 경우에 선생님이 합성은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성립이 되는 상태래. 그렇구나. 그때 A랑 B를 곱하래. 자, 일단 F1이 1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1 대입하면은 1 내면은 A 빼기 1이 1이니까 A는 2다라고 그냥 쉽게 구해지겠지. 그리고 자, F 합성 G나 G 합성 F가 같다고 했는데 얘네들을 직접 구해보자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F 합성 G 이렇게 되면 GX가 얘인데 걔를 FX 자리에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대입이 되었을 때 2bx 플러스 4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f 2x-1을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지. 그럼 2bx b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 상수는 3이 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는 이 상수도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2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지. 다음 21번 마찬가지야. 원래는 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지금 성립이 된대.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실 거면 똑같이 이번엔 한 번은 g를 f의 x자리에다 대입을 해주고, 한 번은 f를 gx의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한 후에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gx 얘가 1로 통째로 들어가면 2배가 먼저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가 1로 들어가게 되면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럼 얘 둘이 같을 때 얘 상수가 4지. 얘도 4가 되기 위해서는 6a가 5가 돼서 a는 6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다 밑에 문제. 자, 얘는 풀이법이 두 개인데 이것도 별표 좀 쳐놓자. 아까 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fx 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 했어? 치환해서 구하라 했잖아. 치환해서 일단 푸는 풀을 쌤이 먼저 보여줄게. 1번. 자, 얘를 t로 치환을 해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자, 2분의 x-1이 t이기 때문에 x는 이거 2배 하고 1 넘기면 2t 플러스 1이지. 그래서 ft는 자, x자리에 얘를 갖다 대입시키면은 이렇게 얻어지고 이게 t를 x로 바꾸게 되면 fx는 6x 플러스 1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고 이때 마이너스 1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2에다 1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푸는 게 지금 fx 자체를 구한 후에 계산하는 풀이법이었고 자, 두 번째는 사실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결론적으로 궁금한 게 f-2잖아. 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2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분의 x-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x-1이 2배 하면 마이너스 4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 괄호 안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답이 똑같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fx를 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처럼 그냥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2 되는 그 x를 찾아서 구해도 상관은 없다. 자, 다음 23번.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너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냐. f 괄호 안에 어떤 식이 있을 때 얘가 주어지면 얘를 토대로 우리는 fx를 찾아낼 수가 있다. 치환해서 구한다 했잖아. 이걸 다시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좌변 ft가 되고 2x-1이 t니까 x는 t 플러스 1을 2로 나누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다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때 얘가 궁금한 거는 이거 다시 t를 x로 바꿔도 되겠지. 그래서 fx를 구한 상태인데 fx가 아니라 f2분의 1x 빼기 1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이 x 자리에다가 얘를 이 식 자체를 통째로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대입하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그럼 얘들이 1 날라가고 2분의 1x니까 4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때 a가 4분의 1, b가 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24번을 보게 되면 지금 H랑 G가 먼저 합성이 되어 있는 게 나와 있고 얘는 F랑 G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쌤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했냐면은 결합법칙 이 괄호를 옮겨놔도 상관이 없다 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그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 또한 간단하게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합성함수에 fx를 대입하란 얘기야. 그랬더니 얘가 됐단 얘기지. 이 합성함수가 누군데? 라고 하면 얘잖아. 이 합성 h와 g의 합성이 2x-3이지. 얘의 x자리에 fx를 대입시킨 거야 지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fx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얘는 이 fx-3이 됐는데 그게 현재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를 얻었기 때문에 f1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양변에 1을 대입해서 2f1 빼기 3은 1 내면은 1 더하기 4 빼기 2니까 여기서 정리만 해주면 f1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25번. 지금 f와 h 합성한 게 g랑 같대. 그럼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되지. fhx. 그럼 얘는 이 x자리, fx자리에 hx를 대입한 2h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걔가 gx라 했는데 gx는 얘잖아. 됐지? 이 상태에서 이거 1 넘긴 다음에 식만 정리를 해주면 이 hx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2x-5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다음에 아까 얘들은 풀었던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다 풀었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너희가 여러 번 풀어서 꼭 전부 다 잘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놓도록 해봐.